하지 않아도 좀 봐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문제 풀기 싫으면 봐주셔도 되고요. 뭐가 낫겠어? 풀기 귀찮은 관계로 좀 보기 있어서. 풀기 귀찮으신 관계면 뭐 숙제로 해올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하하, 나복이랑 정경수는 6단원만 숙제가 아니고 5단원 숙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끝나면 이제 3교시 때 5단원 할 거거든요.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별과 우주는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별의 성질, 그리고 은하와 우주. 별까지 거리, 별의 성질, 은하와 우주. 우리가 먼저 1단원 별까지의 거리.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배울 연주시차라는 걸 활용한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 위에서 이제 등급을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선 시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시차가 뭐냐면요. 어떤 한 물체가 있을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물체의 사이를 이루는 시각의 차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뭔 소리냐?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A 지점에서 볼 수도 있고 B 지점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럼 A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물체가 여기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B 다시로 보이겠죠. 이렇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 보이는 그 각을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말을 써보면요. 멋있는 말로 써볼게요. 같은 두 지점에서, 아니 다른 지점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A 다시 B 다시 A 같은 요 별 모양의 물체를 봤을 때 내가 A에서 보냐 B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요 각을 시차라고 한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각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작아지겠지, 그치? 그쵸? 그럼 저 물체가 가까워지면 커지겠죠. 그래서 시차는요,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수록 작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시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지게 되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대략에 우리가 이 별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별까지의 그 시차가 크면 클수록 가까이 있는 별인 거고, 시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있는 별이겠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시차 말고 우리는 별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연주 시차라는 걸 이용합니다. 연주 시차는 뭐냐면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의 2분의 1이에요. 지구에서 왜 6개월일까? 궤도에서 6개월이면 양 끝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시차가 생기는 각도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간에 태양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가 돌 거 아니에요? 와, 왜? 미술적이다. 최신 기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6개월 전 지구라면 6개월 후의 지구는 반대편에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A, B 상태가 여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생기는 시차의 2분의 1까지 해줘야 연주 시차. 여기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이 맞아 떨어졌겠죠. 그냥 시차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밑에서 이 연주 시차로 거리를 구할 거거든. 근데 그 거리를 구할 때 시차로 했을 때는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절반을 했을 때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법칙을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별이 있고 이렇게 시차가 있다고 하면은 연주 시차는 이 절반, 요만큼이 연주 시차, 요만큼이 연주 시차가 되겠죠. 태양까지의 거리는 응? 태양까지 아닌데 생각이 태양까지 거리 겠네요. 이 라인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연주 시차, 그리고 이 파란색이 시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연주 시차를 이용을 하면은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잠깐 연주 시차의 단위, 이 연주 시차는 1초로 얘기를 해요. 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1도가요, 각으로 치면 1도죠. 1도. 이게 1도. 1도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작은데 저 연주 시차를 나타낼 때는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를 써요. 저 1도를 60으로 나누면 60분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아니고 각도를 1도를 60으로 나누면 하나가 1분이 돼요. 그러니까 1도가 60분이고요. 이 60분을 또 나누면 초야. 그러면은 3600초죠. 이렇게까지 쪼갰을 때의 저 초가 연주 시차로 나타낼 수 있는 초예요. 그러니까 연주 시차 진짜 작은 각도인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1도를 60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또 60으로 나눈 거. 거기서부터 연주 시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연주 시차의 단위는 1초입니다. 그게 분초가 응? 분초로 왜 시간이 엇갈릴까요? 그러게. 단위를 그냥 그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은 표현하는 건 달라. 헷갈리게 해놨죠. 연주 시차는 단위가 요 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우리 이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까닭까지도 한번 해보면, 연주 시차가 나타나려면 어쨌든 시차가 있어야 되겠죠. 시차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하니까 저 관측자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겠죠. 연주 시차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녹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연주시차로 거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연주시차랑 거리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연주시차 우리가 이 거리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차 어떻게 됐었지? 줄어들었었죠. 반비례였죠. 그래서 거리랑 연주시차도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반비례 수준이 아니고 거리는 연주시차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와는 반비례지만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주시차분의 1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연주시차 아까 단위가 초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리는 어떤 단위냐면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 파섹이라는 단위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우리가 거리에 대한 이런 단위로 한번 보면요. 1파섹은 3.26 광년을 얘기해요. 광년은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3.26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3.26년 동안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1파섹. 이해되죠? 근데 저 지금 무슨 점 때문에 맞춰놨을까요?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다 계산값이라서 그래. 아, 비싸게. 1파섹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나서 빛을 쏴봤을 때 몇 년이 걸리는지 측정을 한 거죠. 그리고 책에 또 뭐가 있냐면 LY가 뭐 여기 없네요. AU라는 게 있는데 AU는 훨씬 작은 값이에요. 나중에 책을 풀다 보면 AU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1파섹, 1광년보다 훨씬 작은 값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연주시차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개라고 했잖아요. 연주시차 뭐 등급으로 측정하는 거. 왜 연주시차로만 측정하면 아주 편한데 등급으로까지 굳이 측정을 하느냐? 오차가 있어. 오차라기보다는 너무 멀어지면 각이 점점 줄어들지. 너무 멀면은 각이 측정이 안 돼. 그래서 연주시차의 한계는 너무 먼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연주시차의 한계. 한계는 뭐냐면 100파섹보다 먼 별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각도가 응? 각도가 사실상 안 나와. 측정 불가. 일단은 우리가 연주시차로 측정하는 각도도 1도를 3600번 나눈 거를 우리 연주시차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더 작아지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상 동도에 가까운. 그쵸. 100파섹보다 먼 거리의 별은 측정 불가.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어디 못 썼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리는 다 했고 별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별의 밝기, 그다음에 별의 온도. 솔직히 온도는 별거 없고요. 밝기로 이제 우리가 밝기를 밝다 어둡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얼만큼 밝은지 얼만큼 어두운지 모르죠. 그래서 등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얼만큼 밝은지를 매기게 돼요. 수치로. 근데 이 수치로 매기다 보니까 이 등급을 이용하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밝기로 등급 구하고 그 등급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것까지 해야 돼서 위에 부분의 내용이 좀 많고 별의 온도는 한 줄이야. 그래서 별의 밝기부터 봅시다. 우리 별의 밝기는요, 밝은 전구가 있을 때 나한테 가까울 때 밝을까? 멀리 있을 때 밝을까? 가까울 때 밝겠죠. 그래서 별은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밝기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을수록 밝기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거리랑 밝기는 반비례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반비례하냐면요,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3배 멀어지면 9분의 1배로 밝기가 줄어들게 돼요. 여기까지 괜춘? 이것도 측정값이기 때문에 토 딸면 안 돼요. 이렇게 멀어지면 어두워진다를 측정한 거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배가 됐어, 거리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가까워졌다는 뜻이지? 3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밝기는 9배.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배 어두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밝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 이 밝기를 너무 추상적이니까 사람들이 등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밝고 얼마나 어두운지를 수치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별의 등급이에요. 문씨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어? 아, 펜은 숨겨놨었구나. 안 꺼낸 줄. 별의 등급. 별의 등급은요, 이제 밝기에 따라서 숫자로 급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밝기가 밝을수록 숫자가 작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음. 1등급이 2등급보다 밝고 1등급이 3등급보다 밝아요. 그래서 밝기가 밝아질수록 숫자가 작아지고요. 처음에 이거를 도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어려워. 히파르코스란 사람이에요. 히파르코스가 처음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때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게 1등급에서 6등급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만든다. 근데 이제 이건 고대고요. 지금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밝은 별, 더 어두운 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것보다 더 밝거나 어두우면 마이너스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7, 8, 9, 10 이런 식으로 등급의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또는 7, 8 이런 식으로 등급이 확장이 된다.
그리고 워낙 별들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애매한 별들이 있어. 1등급보다는 살짝 밝은데 0등급보다는 어두워. 그럼 그 사이는 그냥 소수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의 소수점 등급도 있다는 소리죠. 애매한 건 소수점으로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등급차.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급차. 우리가 이 별의 등급은 한마디로 밝기로 따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 차이를 보면 몇 배 밝고 몇 배 어두운지 계산할 수 있게끔 똑똑한 히파르코스가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등급차를 볼게요. 자, 1등급 차면 밝기는 몇 배 되고, 그럼 우리 밝기에 따른 거리도 아까 관계를 배웠으니까 밝기가 몇 배가 되면 거리도 몇 배 되는지 알 수 있겠지. 결국엔 이렇게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2등급 차. 나 5등급 차까지 쭉 쓸 거야. 그냥 뒷곡차를 복사를 하고 들어온 다음 시작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최신 기술에 너무 적응이 됐어. 호찬이 아이패드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3D였어요. 왜? 제 노트 정리할 거 있어요. 노트 정리한다고? 노트 정리를 노트 정리를 이걸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1등급 차, 2등급 차, 3등급 차, 4등급 차, 5등급 차가 있는데 한 등급 차마다 밝기는 2.5배씩 밝아지거나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차가 나면 2.5배. 그럼 2등급은 2 곱하기 2.5가 아니고 2.5 곱하기 2.5야. 2등급이니까. 그래서 2.5의 제곱배. 이거 계산하면 6.3배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거리는 밝기에 루트를 씌워야 되지. 6.3 같은 거 루트 씌우는 거 쉽지 않겠죠? 나올까? 그냥 2.5 나오지 않나요? 2.5? 루트 2.5 루트 씌우면 얼마인데? 2.5를 루트 씌우면 0.5 하면 0.25잖아. 생각보다 2.5 안 나올걸? 루트 2.5? 루트 2.5 어려울걸? 0.5가 나오려면 0.25에다 루트를 씌워야 0.5잖아요. 그렇죠? 6.3배는 더더욱 안 나오겠죠. 루트를 씌우면. 3등급 차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3등급 차를 보면 이제 너네가 딱 알아. 2.5를 3배 하게 되면 얘는 16이야. 아주 좋지. 이런 게 있는데 2.5를 왜 내겠어? 16이 있는데 그럼 16 빼면은 거리는 몇 배겠어? 4배죠. 4배. 이거 딱 좋죠. 딱 좋죠. 문제는 와. 그래서 3등급은 외워야겠지. 진짜 뭐 선생님들이 니네가 1년 동안 수업 너무 안 들어가지고 선생님 화가 났어. 곽쌤 화가 났어. 그럼 이 정도 되겠죠. 너네 말 잘 듣고 그닥 선생님이 심기 안 거슬렸어. 그러면 이제 3등급이나 이제 밑에 나오는 5등급 정도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죠. 4등급 차는요 2.5의 4배고요. 얘는 40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하죠. 이거 루트 씌우면 2 루트 10이 나오겠죠? 2 루트 10배? 아주 재밌겠죠 이렇게 나오면. 5등급 차는 아주 좋아요. 2.5에 5배고요. 얘는 100입니다. 아주 좋죠. 이런 게 있는데 왜 1등급, 2등급, 4등급 같은 걸 내겠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럼 얘는 거리가 10배가 된다. 4등급까지 낼 수도 있다고 말인데 4등급은 뭐 진짜 너네가 너무 싫으면 낼 수도 있겠죠. 1, 2등급은 진짜 1, 2등급은 이제 뭐 죽으라는 거죠. 계산기
안 주겠죠. 그리고 죽든가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등급차를 가지고 이거 예제를 하나 풀어줄까요? 내가 아까 1교시에는 예제를 안 풀어줬더니 애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별의 밝기는 응, 그 능성 그 별의 응.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제 거기에만 그게 따라서 하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등급도 방금 우리처럼 거리에 따라서만 나타난 거는 맨눈으로 본 거잖아요. 거리가 어떻든 그러니까 밝기가 어떻든 무시하고 가까이 있는 건 당연히 밝게 보일 테니까. 그러면은 A별은 원래 개밝아. 근데 우리 별에서 개멀어. 우리 행성에서 개멀어서 어둡게 보이고 B는 어두운데 가까워서 밝게 보이면 얘가 억울하겠지. 나는 밝은데 어둡게 보이니까. 그래서 얘를 위한 기준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등급이 두 개야.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라고. 겉보기는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밝기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서만 봤을 때.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한 줄로 세워놓고 밝기를 비교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2등급짜리 별이 있는데 내가 얘가 꼴 보기가 싫어서 10배 뒤로 보내버릴 거야. 10배 멀어졌어. 별이 6배 됐어요. 10배. 그럼 얘는 몇 배 어두워질까? 그래서 얼마나 보낸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 일단은 몇 배 어두워지는지를 찾아야 돼. 10배 보냈어. 그러면 밝기는 100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 100분의 1배면 몇 등급 차야 이거? 5등급 차겠죠. 5등급 차.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등급에서 밝아졌어,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지. 어두워지면 등급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10배 가까워졌어. 그러면은 어쨌든 5등급 차인 건 맞죠? 근데 이번에는 등급이 작아져야겠지. 그땐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그럼 등급이 어떻게 되지를 생각을 하고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써주시면 돼요. 그거 외우지 말고. 알겠지? 뭐 멀어지면 더하기, 가까워지면 빼기 이럴 필요가 없어. 등급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멀어지면 등급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어두우니까. 그래서 플러스 해주시고 5를 더해요. 그럼 얘는 7등급이 된다. 와, 유배를 보내서 2등급이었던 별이 7등급이 되어버렸어. 8등급에 살짝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지. 고대에서 정한 6등급 기준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어. 아주 유배를 확실하게 시켰죠. 이렇게 있고 등급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등급에 대해서 볼 텐데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에 대해서 봅시다. 겉보기 등급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싸라서 중간에 전화 올 일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올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일하고 있는 거 아니까 전화 안 하지. 급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가? 그럼 좋지 않아. 우리 나이 때 엄마 아빠한테 급한 일이 있다? 좋지 않아요. 맞잖아. 너네는 엄마 아빠가 찾아야 되는 나이지만 이렇게 슬프지.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면 안 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집에 숨겨놓은 무언가가 걸렸다거나 뭐 예를 들어 집에 전화 온다. 집에 산 뭐 고급 명품 가방을 내가 사가지고 이게 꽁꽁 숨겨놨는데 그게 걸렸다거나 물론 없지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덕후니까 개비싼 아이패드 프로를 사서 집에 잘 숨겨놨는데 그런 게 걸렸다거나 엄마 아빠한테 전화 오면 좋지 않아요. 자,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봤을 때 등급입니다.
진짜 7, 8 정도면 맨눈으로 보이긴 해요. 오, 좋은 질문인데 검색해보자. 저도 별에 크나큰 관심이 없어서요. 겉보기 등급 7등급 정도. 애초에 한 2등급만 돼도 저희는 갈 수 없는 수준의 거잖아요. 2등급? 1, 2등급만 돼도. 근데 그건 거리라기보단 밝기니까. 그런가? 음. 그리고 저희 수능이 있었어요. 이런 처녀자리 같은 게 9.59 등급이래요. 근데 눈에 보이죠? 그게 잘 보이고. 근데 우리가 처녀자리를 가만히 서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작은 건가, 큰 건가 봐요. 진짜 1등급짜리 별은 얼마나 밝은지 검색해볼까? 그거는 약간 눈뽕 아니야, 눈뽕? 겉보기 등급 1등급. 오, 야, 색깔부터 다르네. 이게 겉보기 등급 1등급 정도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주 잘 보이네요. 이야. 그리고 얘는 맨눈 관측이 가능하대요. 1등급 정도 되면. 지금 여기서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 베스타, 주피터 뭐가 가능할까요? 베스타 주피터면은 태양계 아닌가요? 목성이죠. 주피터는 행성인데 여기 보시면 뭐 베스타라고 있는데요. 얘는 맨눈 관측이 가능하대요. 날씨가 좋으면 보이나 봐요. 망원경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 근데 9등급이나 정도 되면은 눈으로는 안 보이나 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벌 만한 경우. 허블. 야, 요즘엔 또 허블 망원경을 안 쓴다며? 뭐 미국에서 엄청 좋은 망원경을 미국 망원경. 미국 천체 망원경. 미국 신상 천체 망원경. 신상. 이렇게 저렴하게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미국 최신, 아니 나 이거 유퀴즈에서 봤거든. 제임스 웹 망원경?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대요? 그니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위키백과 같은 거에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데. 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와, 이건가 봐. 이게 새로 생긴 건가 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00억 달러 11조 8,760억을 투입해 개발한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은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이래요. 2021년부터 이 망원경을 쓰고 있고 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정도 뛰어나대. 와, 진짜 뭐라냐면 과학계에서는 이 망원경을 통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못했던 빅뱅 이후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와, 이거 미쳤네. 초기 우주인 135억 년 전에 1세대 은하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대. 어떤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주. 야, 1150광년 떨어진 4개 행성의 분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데요. 1150광년이면요. 몇 파세기냐면 우리가 3.26광년이 1파세기였잖아요. 계산기. 몇백 파씩. 300? 그러니까 300 넘는 파세기네요. 대단한 망원경이네. 근데 요즘에는 허블 망원경 말고 이걸 쓴대요. 제임스 웹스. 나도 이거 거기서 봤어. 그 유퀴즈 온더블럭에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는 그 항공우주 연구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고요. 얘는 뭘 무시하는 거냐면 실제 밝기를 무시합니다. 실제 거리를 계산할 때는 겉보기 등급이랑 그쵸. 실제 거리는 겉보기 등급을 사용을 하겠죠.
요거 얘도 등급이 아까 배운 등급에서 나오는 개념은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얘도 크기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등급이 작을수록. 여기 약간 힐링 아니냐? 이때까지 했던 거보다. 재밌지? 나름? 절대 등급은 뭐냐면 이제 실제 밝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줄에 세울 건데 그 한 줄이 바로 10파색이에요. 10파색에 별을 세웠을 때 10파색에서의 측정한 별의 등급. 그럼 얘는 거리를 무시했죠. 실제 거리를 무시하고 다 10파색에 갖다 놓은 다음에 밝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얘는 뭘 볼 수 있겠어요? 실제 밝기를 구경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작을수록 밝기가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거리를 추측을 하는 건데요. 자, 3번이죠. 등급과 거리. 등급을 통한 거리 측정이에요. 여기에서 뭐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원에서. 첫 번째로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클 때 저는 최신 기술을 저의 아이패드가 맛이 가고 있어요. 최신 기술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붙을 하겠습니다. 뭐야? 스트레스. 자, 겉보기 빼기 절대 등급이 0보다 클 때,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상황을 준비를 할 건데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되고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겉보기 빼기 절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한마디로 겉보기가 절대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겉보기가 절대하고 같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겉보기가 절대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눈을 뜨고 볼 텐데 절대 등급은 아까 10파색이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0파색에 올려놓은 절대 등급과 그다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절대 등급을 위해서 10파색에 갖다 놓은 밝기랑 원래 얘가 있는 거리, 밝기랑 같다는가? 그럼 얘는 10파색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겉보기 등급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절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얘는 그럼 겉보기
10파세기에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10파세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10파색이 있고요. 절대 등급은 무조건 이 10파색 위에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겉보기가 절대보다 크다. 누가 더 어둡다는 소리야? 겉보기가 더 어둡다는 소리지. 등급이 더 크니까. 그럼 겉보기가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멀리 있다는 뜻이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10파색으로 본 것보다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더 어둡대. 한마디로 겉보기로 가지고 오면 밝아진다는 뜻이죠. 얘는 그러면 10파색 뒤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나오찬 너는 왜 이해하고 있는데? 너 7단원 안 들어가는데 왜 이해하고 있냐고. 그래도 이해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서 알겠어요? 겉보기가 절대보다 크다.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보는 게 더 어둡다. 10파색으로 갖다 놨을 때보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더 어둡다는 소리는 10파색으로 왔을 때 밝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10파색이 왔을 때 밝아지려면 10파색 뒤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10파색보다 멀리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 등급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절대 등급 그 에너지 양을 가지고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대로 실제 밝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그냥 10파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진짜로 커볼 만한 경우나 응. 그리고 제 목적으로 만한 경우 마냥 응. 멀리 볼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응. 별 관측을 해갖고 응.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측정해서 응.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절대 등급이 이번에는 10파색이 있을 때 이번엔 절대 등급이 더 커. 절대 등급이 더 어두워.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있는 데보다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는 게 더 밝다는 거잖아. 10파색에서 보는 것보다. 그럼 얘는 앞에 있겠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겉보기가 절대보다 작아.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더 밝다는 얘기야. 10파색에서 보는 것보다. 그럼 10파색보다 밝으려면 10파색 앞에 있어야겠지. 거리가 더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별은 10파색보다 가깝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이 단원에서. 이거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저렇게 하면은 그 대소공경은 넣을 수 있고 정확한 거리를 좀 보기 애매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거리는 몰라. 정확한 거리를 알려면 이렇게 되겠죠. 예제를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별의 절대 등급이 (1) 등급이에요. 이때 겉보기 등급이 (4) 등급이다. 그러면은 이 별의 별까지의 거리는 요거는 구할 수 있어. 이때는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래? 한번 구해볼래? 2분 정도 줄게.
여기도 10화색으로요? 그쵸? 10화색으로 그려야겠지? 오 맞아 40화색이야. 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요? 너 들었어? 10화색이요. 에이씨 왜 안 했어? 자 여기가 10화색이죠? 근데 지금 4등급이래 겉보기 등급이. 그럼 얘는 어두운 거죠. 더 어두운 거. 더 멀리 있는 걸 거야 아마. 그치? 근데 얼만큼 멀리 있어요? 3등급 차죠. 3등급 차. 그럼 우린 이 3등급 차는 아까 몇 배라고 그랬어 이거? 밝기가 16배고요. 거리는 4배라고 했어요. 10화색이 더 적고. 근데 얘는 등급이 더 크니까 어둡겠지? 그러니까 더 멀리 있다라고 해서 40화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절대 등급을 알려주면 그건 10화색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별은 더 멀리 있고 요 거리는 40화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 할 수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 온도까지 하면 끝나요. 근데 타임테크까지 없어요. 아니야, 등급은 계속 있어. 숫자가 그냥 커지면 커질수록. 고대에 정한 거는 1부터 6까지인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까 9.89도 있었잖아요. 4번 별의 온도. 별의 온도는 별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와볼게요. 나오는 빛의 양이 높여야 되나? 별의 온도? 색깔로 안 색깔을 보는 거야. 우리가 저걸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청백색이랑 백색이 무슨 차이예요? 살짝 파란 흰색이냐 흰색이냐. 자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고 밝기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란색을 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됐슈? 우리 이렇게 될 것 같고 중간에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게 청색이면 중간은 백색이고 제일 낮은 게 적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색이 제일 낮은 온도가 아니고 적색이 제일 낮은 온도고 백색은 중간. 그리고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책에다가 색칠할 때는 빨간색으로 칠하지. 근데 실제로는 빨간색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잼민이처럼 뭐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 돼. 색깔 너네 빨간색 칠한다고 해서 제일 낫다 이러면 틀려요. 황색입니다, 황색. 태양은. 알겠지? 육안으로 보면은 응? 육안으로 보면 그냥 흰색만.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서 틀리는 애를 내가 봤단 말이야. 아니, 색칠 공부할 때 빨간색을 칠하잖아요 이러는 거야. 눈을 질끈 감고 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경고합니다. 태양은 빨간색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좀